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머니스타 클래스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제가 AI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만든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로봇 형태는 어제죠.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유압식, 휴머노이드형 로봇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건 현대차 예전에 포니인가요? 포니를 다시 디자인해가지고 컨셉카로 좀 나왔었던 것을 이제 합성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준 이미지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로봇들이 있어요. 자, 이 말인즉슨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앞으로 휴머노이드 또는 이제 로봇 그 자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또는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떻게 의미를 좀 받아들이실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어떤 느낌이요? 네. 일단 로봇이 좀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로봇이 무섭게 생겼는데. 그러긴 한데. 예. 또 막 그렇게 뭐 먼 미래 같지도 않고 그냥 그런 느낌. 네. 그래요. 수습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 왜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잖아요. 그 어두운 게 예. 어두운 전문가님한테 가려서 안 보였어요. 아, 그래요? 네.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네요. 네. 그래요. 네. 자. 그래요. 일단 야심차게 질문했는데, 네. 실패했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 한쪽은 되게 밝습니다. 밝아요. 그리고 한쪽은 어둡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딱 인식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자, 왜냐? 한쪽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로봇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협동 로봇이라고 하죠. 협동 로봇은 인간이 개입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만 가지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개입해서 소위 말해서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현재까지의 스마트 팩토리는 인간이 개입한 협동 로봇과 함께 어떤 용접을 한다든지 무거운 물체를 나른다든지 어떤 새로운 생산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최첨단 제조 공정이라고 불렸던 화면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형 휴머노이드가 이제 속속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제 곧 100만 대,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로봇을 너도 나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로봇이 소위 말해서 중국 쇼핑몰 대표적인 거 뭐 한두 가지가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결제도 지금 하시면은 아마 일주일 내로 여러분들에게 배달을 해줄 거예요. 대당 한 8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8천만 원 정도의 로봇을 클릭만 하면은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로봇을 가져다가 실제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또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원하는 어떤 작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밈도 인터넷에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로봇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아직 완성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앞서 앵커님이 이건 도대체 뭔가 이게 시꺼매가지고 도대체 이거 뭔가 하셨던 그 장면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 시꺼매가지고 도대체 뭐 이게 도대체 무슨 화면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정의가 딱 되어서 이것이 뭐 어떤 팩토리다라고 이야기가 딱 되진 않았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가장 쉬운 용어가 다크 팩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크 팩토리라고 불리우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었고 공장 내부, 제조, 생산 설비 내에서 빛이 있었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밝은 조명 아래서 생산이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어제 아틀라스가 발표가 되었고 또 아틀라스와 유사한 로봇이 정말 지금 많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로봇이 여러분들이 너튜브를 통해서 검색만 해보셔도 수많은 회사들에서 비슷비슷한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 로봇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소위 말해서 다크 팩토리, 즉 빛이 없는 겁니다. 빛이 없는 그 공간 내에서 그냥 로봇들끼리 로봇으로만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노트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소위 우리가 어떤 만두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커피 같은 것들도 음식조차도 만드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그냥 인간이 개입을 해서 로봇을 통해서 무언가를 생산했다라면 앞으로는 다크 팩토리, 이게 참 어찌 본다면 좀 애석한 일이죠. AI가 등장해서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고 또 다크 팩토리까지 등장하게 된다라면 인력 감축, 더 이상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참 아이러니컬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시대적인 변화는 다크 팩토리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간의 개입을 지금까지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제 개입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잠시 후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틀라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AI가 뭐였습니까? 제미나이였죠. 자, 제미나이 3입니다. 제미나이는 소위 말해서 ANI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ANI라고 부르는데 아마 ANI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AGI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ASI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I는 ANI입니다. 자, 뭐냐? 뭐 하나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잘 쓰면 글만 잘 써요. 그리고 뭐 커피를 만들 줄 안다라면 커피만 만들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 한 가지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AI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 ANI고 이제 AGI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소위 말해서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커피도 잘 만들고 만두도 잘 만들고 피자도 잘 만들고 자동차 운전도 하고 또 심지어는 무언가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자동차를 만들든 아니면은 뭐 인간을 뭐 진료하든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수준을 AGI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AGI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제 아틀라스 그리고 지금부터 출시가 될 로봇들 거의 대다수가 AI를 탑재합니다. 옵티머스도 그록이라는 AI를 탑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를 탑재하게 될 것이고 중국산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AI 서비스들을 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AI들은 모두 다 뭐 한 가지만 잘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크 팩토리에서 현대차 기준을 놓고 보게 된다면 로봇 파운드리 했을 때는 로봇만 잘 만들어주고 또는 전기차만 생산한다든지 내연 기관차만 생산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진행이 될 것이다. 물론 향후에는 뭐 AGI 단계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AGI 단계까지 안 가면은 전 세계에 경제 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AI 산업에 지금 경단위로 조단위가 아니라 경단위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뭐 삼성, 현대차, LG 수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투자하고 있죠. 경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AGI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라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알아두시면 그래도 앞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AGI 단계로 어떤 기업이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AI 섹터는 더 크게 치고 나간다. 그런데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AI 섹터는 또는 이 반도체의 어떤 슈퍼 사이클은 끝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여담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이제 이 화면을 여러분이 이제 보신다라면 이 영상을 좀 잠시 틀어주시면 나올 텐데, 지금 보시는 화면 여러분들, 보선 다이내믹스의 이제 아틀라스라는 로봇의 실질적인 어떤 시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타나 있지만 무거운 물체를 나르기도 하고 또 무거운 물체를 장착을 하기도 하고 또 용접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이제 모듈화 시킬 수가 있는 것이 손가락으로 친다라면 이 손가락 쪽의 모듈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뭐 용접을 한다든지 절단을 한다든지 등등으로 나가게 되는데 조금 아쉬운 이야기가 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좀 못하지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8년도서부터 이미 이제 미국 쪽 공장에는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8년 이후서부터는 대대적으로 휴머노이드를 배치를 하게 될 것이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울산 쪽이라든지 이제 광명, 오산 쪽, 평택 쪽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관련 공장에서 이제 배치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라면 사실상 제조 현장이 낮과 밤 구분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로봇의 가동 시간이 대략 4시간 정도 됩니다. 로봇의 가동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되는데, 자, 4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배터리 스스로 갈아 끼워서 또 일하러 가고, 자, 불 꺼진 조명, 그러니까 조명이 없는 공장 내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계속적으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현대차가 앞으로 상당히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관련 종목군들, 현대 위아가 되었든, 현대 모비스가 되었든, 현대 오토 에버가 되었든 상당히 이 산업과 관련돼서 전사적으로 주가가 막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볼 때는 이것을 제가 오늘 사실 주제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기도 한데, 일종의 테마는 아니에요. 이게 로봇 그 자체가 앞으로 섹터로서 계속적인 점진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뭐 때가 된다라면 현대차라는 그룹명 자체가 글쎄요, 아마 현대차에서 다른 무언가로 바뀌는 때도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지금 이 로봇이 이제 아틀라스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 시연 영상 나오기 전에 테스트를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공장이 이제 다시 설계된다. 이 제목.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 자, 삼성에서도 LG에서도 계속 뭔가 로봇을 내놨어요. 뭐 그 비슷한 로봇이 실제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쇼핑몰에서 로봇 검색하시면 조그만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도 있고 고양이처럼 생긴 로봇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런 로봇이 팔리면 얼마나 팔릴까요, 여러분들? 앵커님은 그런 로봇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아하, 제가 방금 무슨 얘기했는데요? 강아지, 고양이 로봇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빨래개 해주는 로봇. 네. 그거는 나중에 빨래 되게 못 개던데요? 나중에는 좀 더 제가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빨래 개는 거 시킬 때쯤엔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파이팅 하시고요. 결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빨래 개는 로봇도 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LG 로봇이었는데 로봇 개는 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그러한 로봇이 팔리면 얼마나 팔릴까요? 뭐 이런 얘기 좀 드리면 좀 못하지만 건조기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스타일러스 많이들 쓰시는데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 로봇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각 집에 거실에 주방에 휴머노이드 한 5천만 원짜리 또는 1억짜리 로봇을 딱 놓고 라면 끓여줘, 계란 후라이 하나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리기에는 좀 사치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나 많으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뭐냐? 실제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 수익은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가? 바로 공장입니다. 공장입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로봇 산업이 발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 앞서 AI가 발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AI 가지고 도대체 뭘 알아라고. 그냥 이미지 만들고 영상 만들고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컨텐츠 만들 때 글 자동으로 써주고 아니면 검색 엔진에서 구할 수 없는 답을 쉽게 구해주는 것, 이것뿐이 없지 않아? 이런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자, 그랬던 SK하이닉스가 2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까지 왔어요. 삼성전자가 7, 8만 원대에서 자, 10만 원 중반대까지 왔습니다. 그 외 모든 섹터들이 동반 상승세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로봇은 도대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공장입니다, 공장. 그러니까 인간이 뭐 빨래를 개주는 로봇이 팍 생겼는데 이 로봇 하나 가지고 뭐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아니면은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나왔고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하는데 각 가정에 한 대씩 팔아가지고 뭐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그것이 아니라 공장에 얼마나 잘 배치가 될 것인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AI가 세 가지 수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ANI랑 AGI랑 ASI. 그런데 AGI 수준에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휴머노이드형 로봇이 각 가정에 배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AI 현재 수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공장에 배치되는 것이 가장 큰 돈이 되고 수익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지금 어떻게 실험이 되고 있냐면은 현대차 조자 공장에 이제 배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일단 제가 별도로 만들었었던 이미지인데, 뭐 현대차 생산 라인에서 실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어떻게 제조 공정에 투입이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에요. 근데 실제 아틀라스와는 다른 형태의 로봇인데 이와 같은 형태로 어떤 용접이 되었든
아니면 무거운 물체 또는 자동차 프레임을 옮기는 이런 어떤 일들을 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작년까지만 한다면 로봇주들이 이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흑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계속 다 적자예요. 뭐 청소기 팔아도 적자고, 뭐 부품을 팔아도 적자고, 웬만해서는 그냥 현상 유지 또는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로봇만 가지고 또는 로봇 부품만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올해부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AI입니다. AI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AI 때문인가? AI가 제대로 된 어떤 우리가 어찌 본다면 상상만 했었던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아직 AGI 단계로 가지도 못했지만 이 현존하는 AI가 로봇의 발전 속도를 막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플랫폼 내에서 시뮬레이션 또는 어떤 설계, 모델링 이 모든 것들이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개입을 해서 코딩을 하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록이라는 AI가 대신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는 제미나이를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 AI 덕분에 로봇의 산업 성장 속도가 막강하게 빨라지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예를 든다라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었든 로보티즈가 되었든 뭐 여타 뭐 SPG가 되었든 본격적으로 액추에이터를 많이 팔아서 매출을 올리고 감속기를 많이 팔아서 뭐 매출을 올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해외로 수출하면서 매출, 영업이익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점이 올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휴머노이드형 로봇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가정에 뭐 이렇게 설치가 되고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 공장, 현대차 공장, 아니면 LG전자 공장, 아니면 심지어는 코카콜라죠. 코카콜라에서도 지금 생산 설비를 다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형까지는 아니지만 실제 국내 모 기업에서 부품을 가져다가 실제 자동화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올해부터는 로봇과 관련된 산업 그 자체가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는 일단 시장의 전망 그 자체가 24년도에는 대략적으로 뭐 2조 원, 그런데 30년에는 대략 한 20조 원대까지 늘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불과 3년 전에 수준이 어땠냐면은 딱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었습니다. 서 있는 것 자체가. 한 3, 4년 전에 처음으로 모델이 일론 머스크가 짜잔 우리도 로봇 만들었다 하면서 보여줬을 때 사람이 한 3, 4명이 붙어가지고 이 로봇이 넘어지지 않게끔 붙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이랬었어요. 서 있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최근에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뛰어다니고 있어요. 점프도 하고 있고요. 구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달걀 같은 것도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이번에 새롭게 또 새로운 신모델이 발표가 될 거라고 하는데, 불과 3년 만에 엄청난 속도의 개발 속도를 보여줬죠. 자, 그러면 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26년도니까 26년도를 놓고 봤을 때 사실상 한 10배 정도 시장이 커진다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데, 저는 이보다는 적어도 5배 이상은 시장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지레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 전체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가 이 통계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자, 로봇이 만들어지고 뭐 여기저기 뭐 병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카페 아니면 뭐 식당 이런데 서빙봇 대신 뭐 배치가 되겠거니 했는데, 이 휴머노이드가 공장에 무차별적으로 이제 배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인간을 대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만 명의 근로자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 바로 휴머노이드인데,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막강한 생산력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수요가 지금 현재 짐작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시장의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앞으로 뭐 불과 3, 4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은 이보다 훨씬 큰 적어도 50조 원 이상의 시장은 형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뭐 앞으로
이루어질 이제 상황을 대략적으로 제가 별도 AI 서비스를 통해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은 현대, 그리고 빨간색은 삼성, 뭐 여기도 뭐 LG 뭐 이렇게 있는데 로봇들도 같이 있죠. 이제 말 그대로 인간과 휴머노이드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정밀한 제조 공정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자동차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인간의 개입이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어떤 생산 현지에서는 말 그대로 다크 팩토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들끼리 24시간 내내 풀 가동으로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대오토에버도 우리가 이제 미리 좀 매수를 해왔었죠.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좀 거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구간 내에서 이제 CS2016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제 지난주였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외신 뉴스들이 좀 나왔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기존에는 정말 무슨 등산 가방 같은 거 메고 배터리 팩 메고 그냥 니엇니엇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하고 뭐 점프하고 앞구르기 하고 이런데 도대체 저걸 어디다 써먹을 것이냐. 저걸 가지고 도대체 뭐 할 건데 저걸 가지고. 도대체 정선 회장은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CS2016에서 딱 선을 그어서 발표했던 게 LG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도. 뭐냐면은 이 3사가 가정에다가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팔 거야. 이게 아니라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모든 자동화 생산 설비를 비롯한 휴머노이드형 로봇은 자신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공급을 할 것이다. 이것이 한 1, 2개월 전서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번 CS2016에서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급등을 했어요.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이제 가족분들께서도 이제 미리 급등하기 전에 좀 매수를 좀 해왔었고 그러면서 어제 NXT 시장 저녁 8시 다 돼서 상한가를 갔었죠.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일단 뭐 갭을 띄워주긴 했는데 이건 실제 의미 있는 시세는 아니었고 그래도 전일의 종가를 살짝 침범한 수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담이지만 현대오토에버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 보여줬고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테마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재료가 딱 나왔고 뉴스 나왔고 발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반짝 시세가 올랐다가 쭉 꺾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분명 장담컨대 시세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의 흐름을 그려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것은 테마가 아니라 산업으로서 즉 우리가 조선 아니면 뭐 금융 아니면 뭐 반도체 그 섹터로 다 구분짓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하나의 로봇 섹터로서 전반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그려나갈 확률이 매우 크고 머지않아서 뭐 ETF 상품이라든지 별도의 인덱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이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은 물론 트레이딩은 단기적으로 잘하시는 분들께는 해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이미 이렇게 크게 수익을 전량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시간상 좀 빨리 말씀드리면 자, 전 세계 로봇, 휴머노이드 자,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부품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품이 정말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액추에이터죠. 자, 액추에이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근육과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간의 근육 역할하는 것이 액추에이터고 그 액추에이터는 감속기, 모터, 뭐 기타 등등으로 이제 묶여 있는 하나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감속기도 상당히 그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보통 휴머노이드형 로봇 한 대에 약 한 최소 50개 정도의 부품이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최소. 그런데 전 세계 시장의 로봇 부품 기준 놓고 봤을 때 현재 60% 정도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조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대다수의 로봇을 생산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된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올해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할 예정인데 약 5조 원 규모로 이제 산화 인텔리전트 컨트롤스라는 회사의 부품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 자체가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잘 공급을 해주다가 싫어 공급 안 할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산화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손가락이 들어가는 모듈 다 뭡니까? 액추에이터예요. 감속기고. 자, 이런 부품들을 단순히 지금 전 세계 시장의 60%를 과독점하고 있는 중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자체적으로 뭐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수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뭐 SPG라든지 뭐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고 심지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자체적으로 감속기 액추에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알아주시면 될 것이고 자, 휴머노이드형 로봇 기준 놓고 보았을 때 지금 감속기가 대략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가? 모든 관절 부위에 다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관절 부위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개수로 치게 된다라면 약 한 50여 개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전기차 기준 놓고 봤을 때 전기차의 제조 단가를 놓고 보면 제일 비싼 게 뭡니까? 2차 전지죠. 2차 전지. 즉 자동차 판매가의 약 40% 정도가 배터리니까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차를 팔았을 때 오히려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더 득을 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로봇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역시 마찬가지로 액추에이터, 감속기가 상당 부분의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SPG라는 기업이 액추에이터라든지 모터라든지 또는 감속기를 그리고 여러 가지 하모닉부터 시작해서 뭐 소형 아니면 중형 대형의 감속기를 생산하고 있고 실제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약 한 15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준 상황이고 실제 정보방에서도 이와 관련된 제가 종목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큰 수익을 내셨는데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방 참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시크릿주 뭐 공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종목인지 뭐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사실 진행을 하면서 살짝 여러분께 툭 하고 던졌는데 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QR코드 통해서 정보방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클래스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